빨리 잠들긴 하더라 혜인이. 나는 서은이도 여기 좀 빨리 잠들었어. 나도 뭐 조금 괜찮을까? 피곤하니까 오늘 빨리들 자. 응. 서은이 지금 몸도 안 좋고 지금 잠을 푹 자야 몸이 빨리 나. 서은아 이거 이불 좀 안 덥더라도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안고 자봐. 좀 포근해서 좀 더 아니야, 내 잘. 손이야. 음. 넘어질 때 이렇게 됐고. 언제 넘어졌는데? 오늘 그거 윤혁이 형하고 어. 있지. 윤혁이 형하고 공 잡기 놀이하다 공 잡으려고 하다가 땅에 넘어져가지고 아, 땅에다가 이렇게 아팠겠다. 까지진 않아서? 가지진 않았어. 그냥 아프기만 해. 아이고. 오빠 읽을게. 펑펑 임금님과 착착 임금님. 에너지 이야기. 아빠, 나 펑펑 임금님인 줄 알겠어. 펑펑 써서 펑펑 임금님. 펑펑 우리나라. 매년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이에요.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절실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한 날이에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왕국이 있었어요. 펑펑 임금님이 다스리는 왕국은 무엇이든지 펑펑 쓰는 나라였고, 착착 임금님이 다스리는 왕국은 아껴 쓰고 차곡차곡 모으는 나라였어요. 해가 뜨면 펑펑 임금님은 말했어요. 더워지기 전에 선풍기를 미리 틀어라. 그러면 신하들은 성 안의 모든 선풍기를 돌려 에너지를 펑펑. 해가 뜨면 착착 임금님은 말했어요. 해의 열을 모으자. 그러면 신하들은 지붕의 모든 태양 전지판을 펴서 에너지를 차곡차곡. 이거 할아버지가 주고 같이 태양 전지판. 아빠 근데 있잖아. 아침인데도 춤 나가. 그치 아빠? 왜? 더운가 봐 아침에도. 한여름에는 아침에도 덥지. 아 그래. 한여름에는. 그때는 여름이었구나. 그럴 수 있지. 지금 같은 날은 좀 추워가지고. 그렇지. 아침에. 한겨울에는 낮에도 추워. 낮에도 해가 저녁도 춥고 저녁도 춥고. 바람이 불면 펑펑 임금님은 말했어요. 추워지기 전에 난로를 미리 피워라. 그러면 신하들은 성 안의 모든 난로를 피워 에너지를 펑펑. 바람이 불면 착착 임금님은 말했어요. 바람의 힘을 모으자. 그러면 신하들은 언덕의 모든 풍차를 돌려 에너지를 차곡차곡. 강에 물이 가득 차면 펑펑 임금님은 말했어요. 배를 타고 강 구경이나 갈까? 그러고는 신하들과 함께 기름을 가득 넣은 배를 타고 강 여기저기를 구경했어요. 펑펑 임금님은 에너지를 펑펑 마구마구 썼어요. 강에 물이 가득 차면 착착 임금님은 말했어요. 강물의 힘을 모으자. 그러고는 신하들과 함께 노를 젓는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가 댐 여기저기를 살폈어요. 착착 임금님은 에너지를 착착 차곡차곡 모았어요. 해가 지기도 전에 펑펑 임금님이 소리쳤어요. 성 안의 모든 불을 밝혀라! 신하들은 펑펑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불을 켰지요. 펑펑 임금님의 성은 금빛 옷을 입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났어요.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갑자기 성 안의 모든 불들이 깜빡이더니 퍽 소리를 내며 꺼졌어요. 펑펑 임금님은 팔딱팔딱 뛰며 소리쳤어요. 성 안의 모든 불을 밝혀라! 신하들이 똑딱, 똑딱, 똑딱. 아무리 애써도 불은 켜지지 않았어요. 아빠 펑펑 임금님 목소리가 없죠? 그제? 그때 에너지 창고를 지키던 신하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헐레벌떡 여기서 나왔다. 맞아 여기. 헐레벌떡. 임금님! 모든 석유와 석탄이 바닥났어요. 펑펑 임금님은 창고 안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창고 안이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펑펑 임금님은 에너지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달빛과 별빛이 보였어요. 불이 꺼지니 비로소 아름다운 밤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아침이 밝자 펑펑 왕국의 모든 사람이 불편하다며 아우성이었어요. 펑펑 임금님은 착착 아우성이 무슨 뜻이더라? 아우성? 불편하다며 아우성. 아, 아우성이었어요. 아우성은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막 내는 거야. 아우성. 소란스럽다는 거지. 시끄럽다는 거지. 여기저기서 막 말하니까 그 아우성이라고 해 그걸. 펑펑 왕국의 모든 사람이 불편하다고 아우성이었어요. 여기서 불편하다고 저기서 불편하다고 그러고 막 아우성이라고. 어, 펑펑 임금님은 착착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여보게 에너지 좀 나눠주겠나? 착착 임금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는 없네. 자네 나라는 늘 에너지를 펑펑 써버리니 내가 에너지를 주더라도 금방 바닥날 게 분명해. 착착 임금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대신 에너지를 모으는 방법을 알려주겠네. 그러고는 펑펑 임금님을 착착 왕국이 한눈에 보이는 창가로 데려갔어요. 착착 왕국의 지붕에는 태양의 열을 모으는 태양 전지판이, 언덕에는 바람에 빙빙 돌아가는 풍차가, 강에는 물을 세차게 흘려보내는 댐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에너지를 열심히 모으고 있다네. 착착 임금님은 펑펑 임금님을 에너지 창고로 데려갔어요. 착착 왕국의 에너지 창고에는 석유와 석탄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석유나 석탄은 언젠가는 떨어지기 마련이야. 에너지가 없으면 불편하니 아껴서 오래오래 써야지. 그리고 떨어질 때를 대비해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서 모아놓아야 해. 그날 이후 펑펑 왕국이 달라졌어요. 지붕에는 태양 전지판을 붙이고 언덕에는 풍차를 세우고 강에는 댐을 지었어요. 펑펑 임금님도 달라졌어요. 앞장서서 에너지를 차곡차곡 모으고 꼭꼭 아껴 썼어요. 화석 연료는 문제가 많아요. 땅과 바다에서 캐내는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는 끝없는 자원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바닥이 날 자원이지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 아껴 써야 해요. 화석 연료의 사용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요. 화석 연료를 이용한 화력발전소는 나쁜 물질을 발생시켜 공기 오염의 원인이 되어요. 석유가 쓰이는 곳.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예요. 페인트를 만드는 원료예요. 화장품과 옷을 만드는 원료예요. 약을 만드는 원료예요. 아스팔트를 만드는 원료예요. 냉난방을 해요. 전기를 만들어요. 자동차, 비행기, 배를 움직여요.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해요. 지구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애써야 해요. 태양에너지. 태양은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공기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바닥날 걱정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자원이 될 거예요. 풍력에너지. 바람을 이용한 풍력에너지는 공해도 없고 특별히 비용도 들지 않아요. 아빠 풍이 바람풍이야? 어떻게 알았어? 그럴 것 같았어. 바람풍의 힘력자. 바람의 힘을 풍차여가지고 어, 풍차도 어. 그 풍력이. 풍력에너지. 바람의 힘을 이용한 에너지. 풍력에너지. 바람을 이용한 풍력에너지는 공해도 없고 특별히 비용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이 약한 날에는 에너지를 만들 수 없고 소리가 시끄럽다는 단점이 있어요. 수력 에너지. 흐르는 물의 힘을 이용하는 수력 에너지는 공해가 없고 다목적 댐은 가뭄과 홍수에도 도움이 되어요. 하지만 강의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래의 무공해 에너지, 수소 에너지. 수소가 탈 때는 공해가 거의 없어요. 또 바다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소가 있어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또 수소는 자동차, 비행기, 냉난방 연료 등 여러 곳에 쓰일 수 있어요. 따라서 미래의 에너지 가운데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데 오히려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요. 태양 에너지, 바람 에너지, 물 에너지 외에 또 다른 에너지는 없나?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파력 에너지,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한 조력 에너지, 땅 속의 열을 이용한 지열 에너지 등도 있네. 원자력 에너지는 무엇인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일세. 적은 양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으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유리한 에너지야. 하지만 원자력 발전 후 생기는 방사성 물질 처리의 문제점과 방사능이 유출되면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큰 단점이 있어. 매일매일 에너지 절약.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정하고 매일매일 실천해 보세요. 아래 빈 곳에 나만의 에너지 절약 방법도 써보세요. 쓰지 않는 전등불 끄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골라보기, 냉장고 문 자주 열지 않기,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뽑아놓기, 빨래 모아서 하기, 물을 틀어놓고 세수하거나 양치하지 않기,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산 물건은 아껴 쓰기, 에어컨 대신 선풍기나 부채 사용하기, 냉난방 시 적정 온도 유지하기,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대신 걷거나 자전거 타기, 가전제품 살 때 에너지 효율 등급 확인하기. 에너지 절약을 하나씩 점검하며 실천해 보세요. 에너지 절약은 그 필요성을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에너지는 곳곳에서 낭비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고 아무도 없는 방에 전등이 켜져 있는 등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아이와 함께 하나씩 점검하면서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에너지를 아끼는 행동을 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서 온 가족이 시합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 전기 절약을 실천하기 전과 후의 전기 요금을 비교해 보면 아이에게 더욱 의미 있는 교육이 될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천 중 하나가 전기 에너지 절약입니다. 어렵지 않은 실천, 아이와 함께 즐겁게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가끔마다 쓰지 않는 거 방에다가 자꾸 불 켜놓잖아. 깜빡하고 그래서 불 않고 나가기. 그러니까 꺼야지. 아빠가 돌아다니면서 니네 방에 불 켜져 있으면 와가지고 불도 끄고 그러는데 근데 자꾸 우리는 깜빡깜빡해? 어. 그래. 아빠, 응? 바람풍은 나중에 나오겠다, 그치? 나중에 배울 거야. 7에서 7. 거기 나올 수 있지. 청아는 베이징에 살고 있어요. 공기 이야기. 매년 9월 22일은 차 없는 날이에요. 대기 오염을 줄이고자 1년 가운데 단 하루만이라도 도심에서 자가용을 타지 말자는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청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좋고 뭉게뭉게 구름을 가까이 보는 것도 신기하고 무엇보다 베이징에 있는 아빠를 곧 만날 생각에 무척 신났거든요. 이제 곧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베이징에 도착한다고? 어디 한번 봐야지. 청아는 비행기 아래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온통 뿌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청아는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아빠다. 아빠? 청아는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인사를 마치고 아빠는 커다란 마스크를 꺼내서 청아와 엄마에게 씌워주었지요.
베이징은 공기가 나빠서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단다. 청아는 유리에 비친 모습을 보았어요. 외계인 가족이 걸어가는 것 같았지요. 나도 이게 웃겨. 음. 그렇잖아. 청아는 재미있어서 푸푸 웃었어요. 청아가 유치원에 가는 첫날, 엄마는 또 커다란 마스크를 씌워주었어요. 문을 나서니 앞집의 또래 친구도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친구의 이름은 TNTN이라고 했어요. 청아와 같은 유치원에 다닌대요. TNTN은 걸으면서 자꾸만 기침을 했어요. 저 아이는 감기에 걸렸나 봐. 유치원 문 앞에 머리가 노란 아이, 피부가 까만 아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모였어요. 생김새는 모두 달랐지만 같은 점이 있었어요. 모두 커다란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청아는 그 모습이 우습고 재미있었어요. 유치원은 재미있고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단 하나, 바깥놀이를 못한다는 것 빼고요. 공기가 나빠서 바깥놀이를 할 수 없대요. 난 바깥놀이를 좋아하는데. 청아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청아는 물을 뿌려대는 커다란 물차를 보았어요. 그런데 청아와 엄마가 피할 새도 없이 물차는 쌩 지나가며 물을 쏴 뿌렸어요. 꼼짝없이 청아와 엄마는 시꺼먼 구정물을 한 박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아, 이를 어째. 청아와 엄마는 집 앞에서 TNTN과 아줌마를 만났어요. 엄마와 아줌마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청아와 TNTN은 손가락으로 자동차에 그림을 그렸어요. 자동차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꼭 도화지 같았거든요. 꽃도 그리고 공룡도 그리고 외계인도 그렸어요. 갑자기 TNTN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콜록콜록 콜록콜록. 청아야, 먼지 만지고 놀면 안 돼. 물차가 물을 뿌리는 것도 길에 쌓인 먼지 때문이래. 어서 들어가서 씻자. 엄마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창문 앞에 있는 나무도 잘 보이지 않았지요. 오늘은 공기가 어제보다 더 안 좋아서 유치원에 갈 수가 없어. 베이징은 공기가 나쁜 날에는 유치원도 학교도 갈 수 없다고 해요. 청아는 TNTN의 집에 놀러 갔어요. 청아와 TNTN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TNTN의 그림이 좀 이상했어요. TNTN, 하늘이 왜 회색이야? 하늘은 파란색인데. 그러자 엄마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베이징의 하늘은 뿌연 회색이니까. TNTN은 친절하고 재미있는 친구였어요. 청아는 TNTN이 참 좋았어요. 청아와 TNTN은 공기가 좋은 날에는 유치원에서 함께 놀고 공기가 나쁜 날에는 집에서 함께 놀았어요. 언제나 둘이 함께여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TNTN의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콜록콜록 콜록콜록 아빠 콜록콜록. 근데 있잖아. 꼭 쌍둥이 같지 않아? 항상 붙어 있어서? 응. 그리고 너희들도 둘이 같이 있으니까 늘 같이 있어서 좋지. 그리고 뭐야 공기 나쁜 날에도 걔네들이 같이 둘이 붙어 있으니까 쌍둥이 같아. 어느 날 엄마가 말했어요. 청아야, TNTN이 이사 간대. 베이징이 나쁜 공기 탓에 TNTN의 건강이 나빠져서 공기가 좋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구나. 청아는 TNTN이 아픈 것도 이사 가는 것도 다 나쁜 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무척 화가 났어요. 뿌연 하늘도 뽀얀 먼지도 커다란 물차도 커다란 마스크도 모두 싫었어요. TNTN이 이사 가는 날도 공기가 무척 나빴어요. 청아는 TNTN을 조금 더 보고 싶었지만 TNTN이 탄 차는 금세 뿌연 먼지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공기가 좋아지면 TNTN이 다시 돌아오겠지요. 어떻게 해야 공기가 좋아질까요? 청아는 친구들과 함께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나무를 많이 심어요.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많이 타요. 공장의 매연을 줄여요. 집으로 돌아가서 청아는 화분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소원을 빌었어요. TNTN, 공기가 좋아지면 꼭 다시 만나자. 공기는 꼭 필요해요. 물은 일주일, 음식은 한 달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공기는 단 3분만 마시지 못해도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공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공개수배, 공기를 더럽히는 범인. 이름, 자동차. 죄명, 공기를 더럽히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어요. 이름, 공장. 죄명, 석탄과 석유를 태워 공기를 더럽히는 매연과 미세먼지를 내뿜어요. 죽음의 비, 산성비. 산성비는 자동차와 공장, 발전소에서 내뿜는 산성이 강한 물질이 비와 섞여 내리는 것을 말해요. 산성비는 나무를 말라 죽게 하고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해요. 또 호수의 물고기들도 때로 죽이고 건축물들도 녹여서 부식시켜요. 무섭다. 그 장난 아니지, 산성비. 공기가 나빠지면 이래. 비가 이제 내리는데 비에 그 같이 녹아가지고 내리는 거지, 땅으로. 공기 중에. 근데 건물. 건물도 녹여. 건물 부식시켜. 녹슬게. 대기 오염이 심각해요. 누런 황사가 불어와요.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흙먼지예요. 황사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호흡기와 눈에 병을 일으켜요. 황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숲이 파괴되어 사막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미세먼지는 위험해요.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먼지예요.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의 매연, 스모그, 황사에 섞여 있어요. 미세먼지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뿌연 스모그는 안개와 달라요.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공장의 매연이 안개나 햇빛을 만나 스모그를 일으켜요. 스모그가 심하면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고 숨을 쉬기 힘들며 식물은 말라 죽게 되어요. 오존주의보는 뭐예요? 주로 햇빛 쨍쨍한 여름철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지. 오존은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야. 공기 중에 오존이 많이 섞여 있으면 사람들의 호흡기와 식물이 자라는 데 나쁜 영향을 준단다. 그러므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삼가야 해. 공기가 나쁜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급적 창문을 열지 않고 외출은 하지 않아야 해. 만약 외출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쓰는 건 필수야.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해. 식물은 매연을 싫어해. 준비물 컵 2개, 꽃 2송이, 유리병 2개, 성냥. 1. 컵마다 꽃 1송이씩 꽂아요. 2. 꽃을 꽂은 컵에 각각 유리병을 덮어요. 3. 한쪽 꽃의 유리병을 살짝 열고 그 속에 성냥을 태워 연기를 넣어요. 이때 꼭 어른의 도움을 받으세요. 4. 다시 유리병을 덮고 3시간 정도 뒤에 두 꽃의 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요. 5. 실험 결과를 아래에 그려보아요. 걷기 습관은 공기를 지키는 지름길이에요. 중국의 산업화와 사막화로 인해 봄철에는 황사 걱정,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과 무분별한 석탄 연료 사용으로 인해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황사와 미세먼지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의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또한 아이들의 야외활동 시에는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 예보도 잘 살펴야 해요.
우리나라 자체의 대기 오염도 문제예요. 공장 매연이나 화력발전소 분진,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공기가 더욱 탁해지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가 없이 사는 것은 무척 불편한 일이지만 지구를 위해서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걷도록 해요. 어릴 때부터 걷기를 습관화시킨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사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또치와 뚜치 먹을거리 이야기. 매년 10월 16일은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에요. 화학조미료를 먹지 않고 먹을거리와 건강, 환경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푸른 숲속에 도깨비 형제의 또치와 뚜치가 살고 있었어. 또치와 뚜치는 피부색만 달랐지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친구들이 때때로 헷갈리기도 했어. 뚜치야, 점심 먹자. 또치와 뚜치의 식탁은 언제나 신선한 과일과 채소, 싱싱한 생선으로 가득했어. 또치는 새빨갛게 익은 사과를 한 입 먹었어. 맛있다. 뚜치는 노랗게 찐 호박을 한 입 먹었어. 달콤해. 아, 배불러. 우리 산책하러 가자. 또치와 뚜치는 강으로 갔어. 그런데 강가에 한 아저씨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 또치와 뚜치는 걱정이 되어 다가갔어.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는 또치와 뚜치를 보고 깜짝 놀랐지. 놀라지 마세요. 도와주려는 거예요. 아저씨가 더듬더듬 말했어. 강 건넌 마을에 과자와 사탕을 전해주러 가야 하는데 다리가 끊어져 강을 건널 수가 없구나. 그런 거라면 문제 없어요. 또치와 뚜치가 도깨비 방망이를 꺼내서 휘둘렀어. 튼튼한 다리야 나와라. 뚝딱. 아저씨는 무척 고마워하며 트럭에서 상자를 꺼내어 또치와 뚜치에게 건넸어. 도깨비들아, 고마워. 과자와 사탕을 선물로 줄게.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먹으렴. 또치와 뚜치는 상자를 열었어. 상자 속에는 바삭바삭한 과자와 알록달록한 사탕이 가득 들어 있었어. 또치는 사탕을 하나를 입에 쏙 넣었어. 달콤해. 뚜치는 과자 한 봉지를 허겁지겁 먹었어. 고소해. 또치는 사탕 두 알만 먹고 사탕 봉지를 묶었어. 뚜치야, 그만 먹자. 아저씨가 한 번에 조금씩 먹으라고 했잖아. 하지만 뚜치는 들은 채도 안 했지. 싫어, 난 더 먹을 거야. 그러고는 과자와 사탕을 마구마구 먹었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 또치가 말리는데도 뚜치는 과자와 사탕만 먹어댔지. 싱싱한 과일과 채소는 본체도 않고 말이야. 그뿐 아니었어. 과자와 사탕이 떨어지니까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렀어. 과자와 사탕 나와라 뚝딱. 요즘 들어 뚜치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어. 또치의 피부는 여전히 매끈매끈한데 뚜치의 피부는 울긋불긋 까칠까칠해졌거든. 아무래도 뚜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어. 뚜치는 밤마다 가렵다며 온몸을 박박 긁어대느라 잠도 잘 못 잤어. 낮에는 꾸벅꾸벅 조느라 재미있는 놀이도 못했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어. 뚜치가 과자와 사탕을 많이 먹은 뒤로 변한 것 같아. 또치는 과자와 사탕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았어. 역시 과자와 사탕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뚜치를 말려야 해. 뚜치가 과자와 사탕을 먹을 때마다 또치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렀어. 싱싱한 과일로 변해라 뚝딱.
과자와 사탕에 이렇게 많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다니. 식품 첨가물은 식품의 모양과 맛, 색, 향을 내고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넣어요.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과자를 많이 먹으면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플 수 있구나. 뚜찌는 또치에게 마구마구 화를 냈어. 하지만 또치는 뚜찌를 졸졸 따라다니며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댔지. 싱싱한 과일로 변해라 뚝딱!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까칠까칠했던 뚜치의 피부가 다시 매끈매끈해졌어. 밤에도 뚜치는 온몸을 긁지 않고 코까지 골며 잠도 잘 잤어. 또치와 뚜치가 아침을 먹었어. 식탁 위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싱싱한 생선이 가득했지. 또치는 파릇파릇 싱싱한 상추를 한 입 먹었어. 아삭해. 뚜치는 노릇노릇 잘 구운 생선을 한 입 먹었어. 고소해. 아침을 다 먹은 후 뚜치가 과자와 사탕을 꺼냈어. 과자 한 움큼씩, 사탕 한 알씩만 먹자. 또치와 뚜치는 과자와 사탕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어. 식품 첨가물은 필요해요. 방부제를 넣으면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화학 조미료와 같은 식품 첨가물을 넣으면 음식이 더 맛있어져요. 빵이나 과자 같은 식품을 만들 때는 식품 첨가물을 넣어야 모양이 예뻐져요. 식품 첨가물도 조금 먹으면 몸에 해롭지 않아요. 합성 착색료를 넣으면 사탕의 색깔이 알록달록 예뻐져요. 과자와 사탕의 달콤한 향이 나는 것도 합성 착향료를 넣었기 때문이에요. 식품 첨가물은 해로워요. 화학조미료 같은 식품 첨가물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등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식품 첨가물의 일부는 우리 몸에 쌓여요. 그런데 우리 몸에 쌓인 식품 첨가물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어요. 화학조미료 맛에 길들여지면 화학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맛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꾸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음식만 찾게 되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은 음식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식품 첨가물을 많이 먹게 되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품을 고를 때 어떤 것을 살펴야 하나? 가공식품은 재료와 식품 첨가물을 꼭 살펴보고 천연 재료가 든 것으로 고르도록 해. 가공식품은 만든 날짜와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너무 오래된 것은 안 사는 것이 좋아. 가공식품은 영양표시를 확인해서 열량이 얼만지,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 영양소는 어떤지 살펴보아야 해. 가공식품의 재료와 농산물의 원산지를 살펴보고 안전한 곳에서 생산된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아.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 마크를 확인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는 것이 좋아. 어린이에게 해로운 식품 첨가물 5가지. 가공식품의 포장에 있는 식품 첨가물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어린이들은 아래 표에 있는 5개의 합성 식품 첨가물이 든 가공식품은 먹지 말아야 해요. 타르색소, 착색제, 음식에 예쁜 색을 내요. 아이스크림, 과자, 사탕, 소시지, 푸딩. 암에 걸릴 수 있어요. 뇌에 나쁜 영향을 주어 과잉 행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안식향산 나트륨, 방부제. 음식을 썩지 않게 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요. 치즈, 초콜릿, 빵, 단무지, 햄, 청량음료. 중추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간이 나빠져요.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아황산 나트륨, 표백제. 음식의 색을 희게 만들어요. 과자, 빵, 아이스크림.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요. 아질산 나트륨, 발색제. 음식의 색을 선명하게 해요. 햄, 소시지, 어류 제품.
빈혈과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호흡이 약해져요.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어요. MSG, 화학 조미료, 맛을 더욱 강하게 내서 음식을 맛있게 해요. 과자, 통조림, 음료수, 카레, 다시다, 맛소금.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려요. 키가 잘 자라지 않아요. 폭식으로 뚱뚱해져요. 식품 첨가물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는 간편한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음식에는 식품 첨가물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일까요? 맛을 좋게 하고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내고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예요. 이렇듯 식품 첨가물은 때에 따라 필요한 때도 있지만 대부분 화학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어서 오랫동안 많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식품 첨가물이 든 음식을 무조건 거부하고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일일 섭취 허용량을 넘지만 않는다면 인체에 큰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섭취 허용량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과다 섭취로 이어지기 쉽고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되기에 십상입니다. 특히 모든 것이 형성되는 시기인 아이의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어떤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많이 먹지 않도록 도와주세요.